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전 대통령 후보죠. 진짜 호시탄탐 정계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다. 6월 1일 날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죠. 8월 당대표에 도전한다. 그 다음에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다. 근데 분당을에는 현재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을 성남시장에 출마시키고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궐선거로 나온다. 분당을은 자기 자택이 순회동이죠. 그 순회동이 분당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도 있다. 이런 이제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인을 향해서 조여오는 검찰, 경찰의 수사, 이 수사망을 민주당이라는 방패로 막겠다. 지금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민주당과 이재명을 등치시키려고 하는, 그걸 하나의 세트로 묶어버리면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소환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민주당이 막아줄 거다.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대선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무슨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재명인의 마을 거기에 이장을 맡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가입을 하고 이런저런 지금 움직임들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성남시장을 거치고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에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을 국민의힘에 뺏긴다든가 경기도를 국민의힘에 뺏겼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본인의 과거 흔적들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조리 위험해진다는 거죠. 성남 같으면 대장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자료들, 그 다음에 결제 과정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성남시에 지금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 자료들을 지금까지는 은수미 현 민주당 소속 성남시장이 막아주고 있었는데, 은수미 성남시장은 본인도 그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성남시장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관련, 백현동 관련 등등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전부 다 공개되면서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본인을 덮치겠죠. 그거 아니어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재명 전 후보가 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있지만 성남시장을 뺏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어도 잘 안 된다. 우선 이것이 성남시장을 민주당이 사수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법인카드 등등 경기도를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의 공무원들이 경기도를 점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령해서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게 성남시 때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배소연 씨도 결국 성남시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경기도를 접수했는데, 그래서 경기도 도청에 있던 공무원들이 그렇잖아도 불만이 많았는데, 만약에 6월 1일 날 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국민의힘이 또 장악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재명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둘씩 다 들춰져 나오면서 이재명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이재명 루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 두 가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이거는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필승 카드를 내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판을 키워서 김동연 새물결 대표, 전 경제부총리를 내세워서 이걸 좀 판을 키워서 경기도를 사수해보자. 이 아이디어가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우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고문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안민석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의 그 출마 선언 때는 이재명계의 최측근 좌장이라고 돼 있죠. 정성호 의원이 참석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출마 선언 때는 정성호 의원이 참석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사회를 받습니다. 벌써 이 지원의 강도가 다르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김동연 전 후보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이 은밀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기도를 국민의힘에 주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표시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경기도에 대한 여론조사 어떤가?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 전략이 경기도에서 적어도 먹힐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종적으로 김동연 전 후보가 뭐 경기도지사가 될 건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리얼미터입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4월 1일하고 2일날 조사한 건데 김동연이 28.99, 안민석이 13.2, 염태영 전 수원시장 10.4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부동층이 뭐 33.7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상임고문의 그 지원을 힘입어서 뭐 본인의 약간의 뭐 인물 경쟁력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적합도는 어떠냐? 근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조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 그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이 약간 저평가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유승민 전 대표가 38.2, 윤희숙 전 의원이 10.8, 김은혜 의원이 10.1, 부동층이 26.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은혜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의 출마 선언에 대한 컨벤션 효과까지도 감안하면 김은혜 의원은 아마 유승민 전 대표에 이어서 2위 정도를 달리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힘 경선은 결국 어떻게 될까? 민주당 경선은 제가 보건대는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원을 받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유승민 전 대표와 김은혜 의원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은 분당갑이 지역구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김은혜 의원의 파괴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당선인 대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윤심이라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김은혜 의원의 확장성 대단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김은혜 의원은 또 돼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분당갑 그 국회의원 자리를 내놔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이고 그거 안 되면 그냥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한테 경선에서 진다 그러면 그냥 배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손해나는 거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러니까 유승민, 김은혜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제가 그냥 느낌에는 여기도 결국 유승민 전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초반 인지도 또 중량감 이런 것들로 볼 때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대표한테 견주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재명 고문이 노렸던 구도입니다. 그 구도상으로는 맞을 것 같다. 그러나 유승민, 김동연 이렇게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글쎄요 최근의 여론조사 이 맞대결 가상 여론조사를 보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1%포인트 정도 앞서는 거로 돼 있던데 그거는 각축이라고 봐야죠.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런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치열한 데가 바로 이재명 루트 중에 하나인 성남시장 선거입니다. 성남시장은 지금 민주당의 분당을 국회의원이죠. 김병욱 의원의 차출설도 지금 시끄럽습니다. 당내 논란도 있고요. 그럼 왜 김병욱 의원 차출설이 나왔을까? 이거는 물론 이재명 상임고문이 김병욱 의원을 성남시장에 내보내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보선에 나와서 배지를 달겠다.
이렇게 되면 또 검찰과 경찰의 소환조사 같은 거를 자기가 일종의 방탄용으로 맞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법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남시장을 국민의힘에 뺏겼을 경우에 대장동, 백현동 등등 그 업무 처리 과정이 100일하에 국민의힘 출신 성남시장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리스크가 보다 더 현실화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려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고 그 다음에 대장동 의혹 뭐 이런데 여기에 지금 이 지역에서 성남시에서 이번 대선에 이재명, 윤석열 간 표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사태 때문에 성남시에서 표를 많이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의 이재명 루트의 출발선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여기서 30만 8,047표, 윤석열이 30만 7,972표, 딱 75표 차이입니다. 75표 차이. 같은 거죠, 이건 뭐 거의.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성남시장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해볼 만하다. 성남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3번 연속으로 이재명이 2번, 그 다음에 은수미가 1번 이렇게 차지를 했었는데 12년간 성남시장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뺏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빼앗겼을 경우에는 이재명 고문한테 치명적일 수 있다. 대장동, 백현동 사태 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뿐만 아니고 성남시장도 사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은수미 현직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해버린 바람에 지금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요, 뭐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노리서치라는 데서 4월 4일과 5일에 조사한 걸 보니까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9.8%, 박영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6.7%, 조신 전 민주당 성남중원위원장 6.7%,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그냥 고만고만하고 10% 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무명 인사들입니다. 뭐 성남시에서는 물론 성남시의회 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영향력도 있고 지명도가 있겠지만 그냥 어떤 전국 단위의 뭐 이런 것들로 보면 그냥 무명 인사들입니다. 다 고만고만하고요. 압도적으로 뭐 수위를 달리는 사람도 없고요. 반면에 이 모노리서치라는 데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는 신상진 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기 성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워낙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20.7%. 그 다음에 김민수라고 분당을의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1%.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범위 내죠. 여기다가 이재명 저격수라고 하는 장영하 변호사. 이 사람은 윤석열 선대위에서 국민화합위원장을 하고 있죠.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도 13.7%.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적합도에 지금 올라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을 내세우고 그쪽으로 밀어내고 성남시장 후보로 뭐 명분은 뭐 성남시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그 지역의 보궐선거로 나가려고 해서 본인의 검경 수사권, 그러니까 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한 방패막이를 국회의원 배지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훨씬 더 유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루트라고 하는,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3월 9일 날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패했죠. 이 이재명 루트를 지키는 것이 이재명 상임고문한테는 지금 우선 과제가 돼버렸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희생도 지금 마다하지 않을 분위기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 이 성남시장 뭐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이거하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걸 격전지로 이재명 후보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진 대목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힘으로서도 자, 여기를 탈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던 각종 의혹들을 정말 낱낱이 국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 분당을 보선에 출마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출마할 경우에는 우리 투수 한 명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일종의 아바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에 이제 나오고요. 그게 아마 김병욱 의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재명이 분당을에 이제 공천신청을 해서 나왔을 경우에 여기는 뭐 대장동 뭐 이런 대장동이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이재명의 대항마를 하나 공천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그게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될지 아니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될지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임자죠. 이재명 저격수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만큼 이재명 루트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 과연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계 조기 복귀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묶어서 관심을 두고 한번 관찰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